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뭐 그렇게 무거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선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께서 전월세 대책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약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공공임대, 전세 대란에 의해서 중형 공공임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말고도 거기서 설명드리겠지만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전에처럼 이제는 뭐 2030년까지 이제 공시지가를 현실화율 90%까지 올린다는데 그건 빠르게 추진해야 됩니다. 언론에서 나오지만은 뭐 펄펄 뜁니다. 솔직히 1주택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금 많이 안 나옵니다. 주택이 많은 사람, 기득권들한테 이제 세금이 좀 더 나오니까 그거 벌벌 뛰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낮으니까 종부세가 덜 냅니다. 그러니까 집을 안 팝니다. 왜? 나중에 오를 걸 알고. 자, 부동산 법인처럼 가지 않겠지만 그 정도까지 세금이 나온다면 주택 세 채, 두 채 이상 안 갖고 있습니다. 왜? 팔아야지 유형의 자산이 되지 갖고 있을 땐 무형의 자산입니다. 근데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세금이 엄청난 세금이 나온다고 하면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2주택 이상부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언론에서 비판을 안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형 공공임대를 하겠다는 추진하는 거는 공공임대는 작은 평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전세대를 하면은 우리처럼 그냥 공공임대를 막 30년짜리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나 상속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주택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제 언론 그 인터넷에서 경기도에 그 관련된 어떤 분이 나와서 하신 분은 외국 같은 경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공공 임대를 역세권에 짓고요. 분양하는 거는 외곽에 한다고 합니다. 외곽에 좀 불편하잖아요. 집을 팔고 공공 임대로 와야 돼요. 퀄리티 있게 짓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만약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를 한다면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환경을 조성이 된다면은 굳이 전세 대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드리면서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나왔던 거 보게 되면요. 2020년 공급하는 건 한 약 16만 호가 공급되는데 2021년에는 그게 뚝 떨어져서 한 12만호에서 13만호 2022년에는 거의 한 10만호 2023년에는 약 지금 하는 게 한 6만호 됩니다. 수도권을 말씀드린 겁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그것도 좀 이따 제가 도표로 보여드릴 텐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공급이 없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 가구 세대에 1점을 넘었습니다. 왜 지금 주택이 없을까요? 다주택자분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집을. 퍼센테이지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가 너무 낮아요. 팔지 않으면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을 강화하지 않는다면은 계속 같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하겠다는데 저 같으면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저금리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한동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세에서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요. 등록 임대사업자는 쉽지가 않습니다. 연 2.5%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전환율 하게 되면 너무 낮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한 사람은 5% 이내를 못 올립니다. 세입자가 새로 바뀌었을 때는 그거는 마음대로 임대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서 이제 갭 투자를 좀 덜 하신 분들은 월세를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갭 투자하신 분들은 전세에서 월세를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세 금액이 좀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과 또 그리고 이제 매매가가 많이 상승되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가면서도 전세가 있긴 있지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다. 왜? 금액들이 올라서. 그 중에 또 하나 플러스가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4년짜리니까 이건 처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겪는 현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언론이나 그 야당 쪽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좀 지나게 되면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계약 들어가면 꼭 4년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겁니다. 공급 부족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그거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하면서 그리고 도표로 나온 걸로 계속 지금 계속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전세난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가 공급량을 보여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은 좀 한동안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 임대사업자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쉽지가 않고요. 당연히 이제 갭 투자하신 분들은 당연히 전세에서 월세로 돌리기 쉽지가 않죠. 왜냐면 그만큼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세 금액은 올릴 수 있어도 월세로 돌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계약갱신적으로 사용할 때는 연 그 5% 이내 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만약 4년이 끝난다면 신규로 계약할 때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전세가 조금 더 귀해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기현상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이기 때문에 매매가가 전세가 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잖아요. 지금 전세 물량이 없는 건 아닙니다. 찾아보시면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간 물량들이 있어요.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금액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매매가가 올랐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매매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합세로 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법인 말고는요. 그동안 팔 만큼 팔았거든요. 아직 물량들은 남아 있습니다. 다 쏟아내면 너무 많이 떨어질까봐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추이를 지켜보는 겁니다. 주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를 사용했기 때문에 4년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공급이 약간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 공급 부족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어느 한 이런 티스토리에 있는 그 시스템에 있는 거 가져왔는데 좋아가지고요. 2020년은 대략적으로 보면 16만원 공급을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물량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2021년 입주 물량이에요. 2021년에는 한 12만원 좀 넘습니다. 이제 강동구 있잖아요. 그쪽 물량도 좀 있습니다. 둔촌 주공도 있고요. 자, 2022년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10년 보시게 되면 11만원 정도 넘습니다. 자, 16만원, 13만원, 11만원 떨어진 게 보니까 5만원. 청약하고 공급하는 물량들은 많지만은요, 입주 물량들이 지금 적은 거예요. 지금 이걸 가지고 그쪽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반대쪽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공급하는 물량 말고 기존에 있는 물량 얘기는 왜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물량들 많잖아요.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거. 부동산 법인은 팔 수밖에 없어요. 종부세 6% 때문에. 근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6%안 받습니다.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 맨 위쪽에 있습니다. 세금이. 말씀드린 공시가격이 낮아서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는 또 안 합니다. 언론에서는 저번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보증보험 있잖아요. 그거 비율이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거 만약 안 했으면 그분들은 돈 못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 임대인 때문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또 이번에는 전세 물량 없다는 건 또 서민들 생각해서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기가 일관성이 없어요. 보증보험은 임차인 돈 못 돌려받으니까 나라에서 돌려받는 거잖아요. 나라가 대신 해서 보험비 내고. 그 임대인 때문에 못 받는 건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요. 그쵸?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엄청나게 비판 나오고 나왔어요. 뭐 사상 최대 얘기하면서 일관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라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좀 요런 부분이 좀 심각성이 있지만 그 중에 있는 게 다주택자들한테 공시가격 인상과 이런 부분이 더 많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를 하게 되면 그거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이 다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꼭 민주당만이라고 서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나 국민의 힘당이나 다 기득권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임대도 엄청나게 추진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을 들어서 보게 되면요. 전세가가 2020년에 이렇게 쭉 조금 상승하다가 여기에 2020년 6월달부터 7월부터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패닉바잉 얘기하면서 매매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뭐가 오르냐? 전세가가 오르는 게 당연한 현상이에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매매가는 보합세에서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전세는 좀 그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이제 우리말 찾는 금액대가 없다 보니까 금액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게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연립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또 비교를 하죠. 언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매물이 좀 감소된 부분, 요런 부분, 저금리를 통한 반전세나 월세 변경,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왜냐면 그 금액 갖고 이제 갭 투자 하신 분 아닌 사람이라면 그건 은행에 넣어봤자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무주택 이제 전세 대출로 완화로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량들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세를 찾는 분들이 더 많아요. 이게 원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납니다. 왜냐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그거를 많이 완화시켜줬어요. 왜냐면 청년 부분들도 많잖아요.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요것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빌라도 그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증 그 보율이 높아지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소매들이 워낙 이제 살기 힘들다 보니까 웬만하면 전세로 살려고 하는데 전세 대출 같은 거에도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세 수요가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공급 대책으로 인해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하니까 지금 가격 엄청 싸죠. 최근에 뭐 과천이나 가밀부터 해가지고 서울권도 좀 있으면 막 들어가게 되면 좀 금액들이 좀 좋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급사 소득 기준 완화가 돼가지고 저점인 사람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굳이 집은 안 사고 전세를 지금 계속 관망하는 세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갱신 청구하던가 또 전세로 또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적은 부분도 한시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금액이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럼 김현미 장관이 왜 그런 부분을 얘기했을까요?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월세세 공제 및 임대소득 과제. 그러니까 전세 말고 이제 전세 부분도 있지만 이제 2주택 이상은 전세도 들어가지만 그 1주택 같은 경우나 뭐 3주택 우리가 보면 월세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제 반전세나 월세를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제 월세를 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부분. 그 해준다는데도 또 난리를 칩니다. 언론에서는. 장난치냐? 니네들 때문에 전세 물량 왜 전세 공급 안 해주냐? 중요한 거는 언론에서 그 얘기를 안 해요. 공급은 하는데 그걸 다 다주택했던 분들이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서울권에 공공임대 하려고 하면은 아실 겁니다. 그런 것만 들어오게 되면 그 동네에서 주민들이 결사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임대가 막 그 다른 지역으로 외곽 지역으로 빠져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도 얘기를 안 해요. 공공임대가 많아지고 말씀드리는 장기적으로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면은 누가 굳이 그런 데 들어서 전세 살겠습니까? 개인이 하고 있는데 공공에 살지 더 퀄리티 있는 데서. 그런 부분을 좀 핵심적으로 좀 얘기했으면은 본론이 좀 틀려질 텐데 계속 뭐 하는 데만 비판을 해요. 자, 지금 현행은 이렇게 월세 세액 공제를 이렇게 받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에 이렇게 뭐 국민주택 이러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 연소득 이렇게 공제해 주는데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해 주는 거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공공임대 물량을 더 많이 한다. 조기로.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하신 게 중형임대를 더 많이 하겠다. 근데 제가 거기다 플러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공임대를 장기 30년 이상 그거 하는 거를 서울권에 그것도 역세권 쪽 수도권도 그렇고요. 경기도도 그렇고 그리고 경기도 이제 이재명 지사가 먼저 시도하겠다고 하지만은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하게 된다면 이렇게 굳이 전세 대란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굳이 집을 살 필요도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싫어하겠죠. 기독권께서. 저도 중개업자지만 먹거리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임대소득 이제 2019년부터 저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이하는 종합과세를 갈 거냐, 분리과세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분리과세는 14%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고 계산하는 부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분리과세라면 지방 소득세까지 15.4%입니다. 자, 등록 임대사업자나 미등록 임대사업자 1년에 2천만 원 번다는 경우를 치면 등록 임대사업자는 그 경비 인정률을 60%까지 잡아줍니다. 경비로 쓰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미등록자는 50% 잡아주고요. 다만 기본공제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2천만 원 번다고 치면 1년에 분리과세를 하시면 61만 6천 원이 나오고요. 자, 미등록자는 123만 2천 원 더블이 나옵니다. 더 높죠? 등록 임대사업자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세금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계속 가전세도 붙고요.
그리고 예전에 장기 임대료는 추가로 세율 공제까지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분들이 등록 임대사업자 하면서 이런 세금 부분도 내는 것도 적게 내죠. 뭐 그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까지 했으니 주택 있는 사람이 많았던 세상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아파트 부분은 없어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시지 가격이 상당한 게 크다. 그래서 계속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했던 이유를 지금 들으신 분이 생각하시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생각을. 저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김현미 장관께서 만지작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여기 부분에서 경비 인정률을 인하시키는 겁니다. 낮추는 거죠. 등록 임대차 아닌 분들은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본공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경비 인정률 하던가 아니면 분리과세 비율을 원래 2천만원 이하였잖아요. 그걸 또 낮출 수도 있어요. 이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리과세 금액을 원래 보통 이제 해주는 그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올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1주택자 과세하는 부분. 당연히 1주택 지금 과세합니다. 기준시가 9억 초과 부분만. 제가 얼마 전 우리 고객분에서 몇 년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송파 어디 쪽에 주택을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데요.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돈이 나오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억 단위 이상 버세요. 엄청나게 버는데 세금 1도 안 나옵니다. 왜? 기준시가 9억, 1주택자는요, 기준시가 9억 이하면요, 세금 하나도 안 나옵니다. 비과세입니다. 1억이 넘는데 세금 1푼도 없어요. 다 그걸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지가가 우리나라는 현저히 선진국에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기득권, 돈이 있는 다주택자분들한테 항상 혜택이 가는 겁니다. 공시가가 올리는 거는 제가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제 얘기 들으니까 죄송합니다. 그 고객과 얘기를 하니까 제 말 듣고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1주택자는 공제해주는 부분이 9억까지 공제를 해주고요. 만약 부부가 했으면 1주택인데 뭐 2주택이면 서로 한 채택 갖고 있으면 6억씩 공제를 해줍니다. 1주택을 같이 이제 공동으로 갖고 있으면 6억씩 12억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거의 세금이 안 나와요. 1주택자는 거의. 강남권에 좀 비싼 걸 가지고 있는 조금 나옵니다. 뭐 중내 사는 뭐 기자는 어떤 모 A 거의 안 나옵니다. 1주택자는 거의 세금 많이 안 나와요. 주택이 많은 사람한테 이제 종부세가 조금 붙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싶은데 이렇게 양도세라는 부분을 이렇게 많이 올려도 팔아야지만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나중에 유형의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가지고만 있지 팔지 않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으니까 지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이 오른다고 하면은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부분이 차지하는 게 공시지가인 겁니다. 그 부분을 많이 올리지 않으면은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기득권이나 그 언론들이 모를까?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같이 이제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싶으니까 꼭 어디 언론 보면 이제 은퇴해가지고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살 수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꼭 언론에서 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굳이 뭐 대화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종부세 어떻게 내는지. 그전에도 제가 그런 자료 올렸으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 언론에서 나오고만 한다면은 굳이 동조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뭐 많으신 분들은 뭐 그쪽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그 얘기 듣고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공시가는 많이 올라야지만이 주택은 이게 골고루 공급이 된다.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한동안 좀 언론에서나 그 블로그나 이렇게 유튜브 보시면은 표준 임대료가 나왔습니다. 표준 임대료가 뭐냐? 정부가 표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이상 받을 수가 없다.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표준 임대료나 신규 전월세 상한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년 후에는 계약갱신 청구할 때는 5% 상한제지만 4년 지나면 세입자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도 그 전월세 상한제 한다? 그럼 등록임대사업자가 뭐가 틀립니까? 그냥 등록임대사업자지. 이런 거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표준 임대료나 신규 전월세 상한제 갖고 뭐 이혼비 퍼뜨리는 사람 말은 전혀 믿지도 마십시오. 이건 건들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렇게 한다면은 당연히 정해지는 것처럼 사니까 뭐 어차피 서민들한테는 좋겠지만은
거의 건들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객관적으로 뭐 항상 거기 그 편에서 서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건들 수 없는 부분 이거 갖고 위헌부에 퍼뜨리는 사람은 1도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월세 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계약 후 30일 내 계약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임대 임차인의 신고 의무를 부여하지만 거의 중개업자가 할 확률이 상당히 많다. 뭐 계약 갱신을 한 상황에서는 중개업자 통하지 않는다면 본인들께서 하겠지만 계약하게 우리가 매매할 때 누가 저희 거래 신고합니까? 중개업자가 하잖아요. 계약공인중개사가. 이 부분도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한 전월세 상한시는 계약 갱신 시에만 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 시. 2년 후에 갱신을 안 하게 되면은 새로 받으면 신규로 전월세 상한제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약 갱신 시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가져온 거는 이런 거를 괜히 그 언론에서 나오고 뭐 블로거나 나누는 거 부분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건들 일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문 대통령께서 중형 임대 공급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공 임대 같은 평수가 너무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한테 다 이게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진국 같은 경우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걸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한 언론의 인터뷰에 그 인터넷 그 라디오 뉴스에 인터넷이 아니라 그 라디오 뉴스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했고 거기 관련된 이제 경기도 부처에서도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도 먼저 시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제 반발이 있을 거예요. 쉽진 않죠. 왜? 이렇게 퀄리티 있게 지면서 이게 하면은 집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지금 뭐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공공은 아니지만 이제 좀 퀄리티 있게 짓는 저기 이제 민간에 사는 공공 임대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올렸던 저 부평이나 더샵 같은 경우 세대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에 뭐 일반 아파트처럼 지면서 완전히 있는 커뮤니티 시설도 엄청나게 잘 해놔요. 포스코에서 짓는데요. 그거를 민간이 말고 왜냐면 그 8년 뒤에 분양 전환하던 건 그쪽 사람들이 마음인데 그건 좀 틀리지만 청해 총전도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이런 거를 많이 널리 하면서 수도권 가까운 이제 서울권에서 하면 엄청난 반발이 심했잖아요. 서울권까지 올리기가 쉽진 않지만은 이런 거를 선체적으로 공공임대는 역세권 분양은 외곽 쪽으로 뭐 있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게 시도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소개시켜줬어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그런 부분도 얘기도 했다. 이걸 경기도에서 먼저 시도하려고 한다. 라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어려운 이야기 나오면은 충분히 걸러서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매매가하고 전세가 상승이 올랐습니다. 매매가가 오르면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공급수가 좀 부족합니다. 물량이. 왜냐면 4년 동안 살려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127만원 이제 공급하니까 주택을 사지 않고 전세로 계속 관망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이거를 안 하면은 이제 한다고 하지만 이걸 빨리 현실화율이 안 된다면은 계속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은 공급도 필요하긴 하죠. 더 많은 공급도 다만 이런 부분을 우리 제 구독자분이나 이런 분을 확실히 알고 정부가 만약 공시가격 올린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상승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야지만이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계속 지금 그동안 많이 올리지 못한 부분이 그 야당 쪽에 계신 분이나 뭐 민주당은 그렇죠. 다 기득권이니까 그리고 언론들 그리고 강남 4구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준 겁니다.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기가 너무 반대만 심하다 보니까 지금 괴리 현상이 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78인가 80%는 안 됐잖아요. 아파트 공동주택은. 근데 단독주택은 형편없는 한 60%대 50%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쪽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데. 이건희 지금 회장은 돌아가셨지만 그것도 되게 공시가격 엄청 쌌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세금으로 이익 본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전세에 대한 이야기 살지 않고 하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면서 이렇게 뭐 문재인 대통령 얘기나 국감에서 나왔던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 좀 공감이 됐거나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